네, 안녕하세요. 등기입니다. 현재 날짜 8월 1일 오후 5시 43분입니다. 현재 뭐 넥스트 트레이드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시간에서도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또 한동안 또 영상을 좀 못 올렸었죠. 제가 이제 휴가를 좀 갔다 오느라고 또 영상을 좀 못 올렸습니다. 갔다 오니까 굉장히 좀, 네, 좀 상쾌해지고 그러긴 한데 아무튼 좀 손이 근질근질했습니다. 많이 못 봐가지고. 근데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많이 들렸었고, 그 중에서 이제 대주주 요건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아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영상을 좀 가지고 왔고요. 한번 같이 보시면서,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국내 증시부터 일단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코스피 상승 종목이 38개, 그리고 나머지 이제 885개가 하락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150개가 코스닥에서는 상승이고 하락이 1534개. 비차익이 거의 96만이 넘고요. 뭐 이게 이제 다른 날도 비슷한 흐름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이거 굉장히 하락폭이 굉장히 큰 상태고 거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4% 이상 빠졌다고 봐야 되고 코스닥은 이제 거의 사이드카가 나올 정도로 4% 이상이 또 빠졌거든요. 굉장히 좀 많이 빠진 상태죠. 이게 이제 이유들을 일단은 그러니까 이유들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역시나 이거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지금 일단 흐름을 보면 이제 28일 날에 정책위원장, 진성준 정책위원장이 양도소득세 부과의 기준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좀 중요한 얘기냐면 지금 이제 현재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이제 조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한 종목이죠. 기준점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합쳐도 되고 한 종목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였을 때 주식을 팔 때 그거에 이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이 진성준 정책위원장이 얘기하는 게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겠다.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해 보면 잘 생각해 보면 대주주 범위가 굉장히 커지는 크게 확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제는 포함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과세 대상자가 몇 배로 늘어나는 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28일 날 내용이 나오면서 이때부터 조금 흐름이 안 좋아지는 그런 영향들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페이스북에 대한 이제 내용이 윤 대통령 정권에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면서 대주주 요건을 50억 원으로 높였지만 큰손 9천 명의 세금을 깎아줬을 뿐 주식시장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다라는 내용들을 공유했습니다. 어, 글쎄요. 일단 뭐 가능성이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실제로 그 부분 말고도 다른 영향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내용이 얼마나 좀 심각한 내용이냐면 기본적으로 대주주가 되려는 목적을 가지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투자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돈을 큰 상태에서 이제 투자를 하면은 이제 차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뭐 많이 투자는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50억 이상을 하려는 사람들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나 여러 가지 그런 영향들이 있는 사람들이나 가능한 부분들인데 만약에 이제 이 10억 원으로 변화를 주게 된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10억 원의 그러니까 대주주가 되지 않게 위해서 보유 주식을 쪼개서 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연말의 매도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보통은 지금 이제 하반기이기 때문에 8월이니까 그래봤자 이제 4개월 남았거든요. 그러면은 4개월 동안 쪼개서 계속적으로 매도를 치면서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매도를 치는 게 아니라 쪼개서 팔아가지고 계속적으로 시세 차익을 내고 마지막에는 다 털어버리는 약간 이제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연말 주가의 급락이죠. 그죠?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당연히 투자 심리가 위축이 계속적으로 다시 반복되는 경우다. 지금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현재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 이제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재명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제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이 있었고 이제 그러면서 3천
포인트를 많이 회복을 하고, 그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굉장히 흐름이 좋았단 말이죠. 근데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완전히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확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얘기를 해보면 큰 손들이 국내에다가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산가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해외 투자로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그리고 이미 한국 같은 경우는 증권거래세도 있어요. 이미 이제 증권거래, 이제 세금을 낸단 말이죠. 그리고 배당도 배당을 받으면서 배당에 대한 세금도 냅니다, 또. 이제 그런 내용들 때문에 사실 세금 부담이 굉장히 과도하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실제로 지금도 불만이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금이 늘면 고액 투자들의 거래 빈도가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거래량이 감소를 하게 되면 시장의 유동성의 약화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성준 전책위원장이 얘기하는 이 내용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주식으로서 큰 수익을 내면은 고액 투자자들이 세금을 내는 건 합리적이다라는 내용들을 공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어떻게 보면 국가 입장에서는 세입 확보를 위해서는 뭐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이제 부자들의 이제 감세들 이런 것들을 뭐 논란을 어느 정도는 잠재울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과연 얼만큼의 영향을 시장에서 줄 수 있는가? 개인 투자들이 50억 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없을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살짝 뭐 그 정도의 이제 비판은 줄일 수는 있겠지만은 고액 투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라는 그런 합리적인 논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굉장히 조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심리 위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세가 증가를 할 거고요. 개인 투자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뭐 하락 쪽에서 이제 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그게 방어선이 깨지게 된다면 주가 하방의 압력이 더욱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한국 증시가 세금 부담이 큰 시장으로 외국인들한테 이미지가 굳혀져 버리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그나마 요즘에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다시금 큰손 이탈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위험한 발언이고요. 그러면은 개인 투자들의 불만도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겠고, 이제 요건이 뭐 10억 원으로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액 자산가가 아니라 중산층의 상위권까지도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산층에 있는 투자자들까지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외국인도 나가고 대주주들도 나가고 중산층도 나가버린다. 그러면 당연히 유동성은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부분들의 이제 내용들이 자꾸적으로 나오면서 주식에 이제 오늘 또 금요일 시장이기도 했었고 이제 그런 영향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내용이 나왔던 것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쪽에서는 코스피 등락 세제 개편 보도로 말이 나오면서 보긴 어렵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하향 조정이 국내 증시의 하락에 영향을 주진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글쎄요, 이거 말고는 하락할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죠? 뭐 제가 요 주말에 한 주간 뭐 제대로 본 이유는 없겠지만 실제로 이런 분명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얼만큼 심각한지를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얘기하는 거는 화가 난 개인 투자들한테 계속 불씨를 일으켜버리는 이제 그런 약간 좀 휘발유 불는 그런 역할을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위험한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대한 그런 청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0억 원에서 10억 원을 다시 낮추는 그런 방향은 반발이 너무 거셀 것 같으니 현재 이제 이런 청원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다. 이거는 좀 중요한 얘기고요. 이거는 네, 주식시장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자, 그래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이제 10억 원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사실은 현재 유지 기조를 이어가야 되죠. 그죠? 이거는 어 상향을 하는 그러니까 10억 원에서 상향을 시킬 게 아니라 50억 원도 실제로는 지금 이제 이대로 유지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봐야 되겠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50억 이상이라고 한다면 잘 이제 그 파악을 해보면은 전체 투자자의 거의 한 0.12%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10억으로 낮추게 된다면은 상위 투자자가 수십 배 이상의 대주주로 분류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0.1%가 아니라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그 퍼센테이지가.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분명적으로 영향이 있겠고 평범한 자산가에서 대주주 취급을 받아버리는 이제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세금 폭탄의 심리가 매도 러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은 이게 대주주가 되면은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양도 차익의 22%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즉 거의 20%에서 25% 수준의 세금을 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억을 벌면은 5천만 원 넘게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1억 5천을 가져가고 5천을 던져버리는. 그러니까 25%면. 그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25%를 내게 된다면. 그러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코인은 그런 거를 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대주주가 안 되기 위해서 주식을 쪼개서 팔아버리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4개월밖에 안 남았고, 매도가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은 연말 증시 급락 패턴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해외로 가겠고 유동성이 축소가 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안 하겠죠. 그죠? 뭐 그러면 증시 경쟁력이 당연히 하락하겠고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에서 말했던 코스피 5천의 목표는 당연히 세금 장벽이 높아지기 때문에 돈 벌기가 힘든 시장이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매력도가 낮아지겠고요. 외국인 자금 유입도 또다시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좀 큰 의미가 생길 수밖에 없겠고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되게 좋았었던 시장을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역할이기 때문에 다시금 내려앉을 수도 있어요. 다시 오늘 하루 만에 4%가 떨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 올라왔었던 거를 그냥 내려 꽂아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금 이제 하방이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그림들이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잘 좀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영상을 찍게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좀 눈치를 잘 살펴야 될 것 같거든요, 당분간은. 그래서 일단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